자, 여러분들 밤사이에 어떻게 안녕하셨죠? 예, 시장이 약간은 이제는 종로로 갈까요? 이런 또 나이 나온다고 또 할 텐데 뭐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뭐 청량리로 갈까요? 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민을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계속 시장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직 변동성 안 끝났어. 우리 지금 변동성 중간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슬금슬금 약간 눈치 보면서 어제는 이제 AI 관련한 종목들을 이렇게 슥슥 움직이고, 엔비디아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던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빨리 반등을 할 만한 1등 종목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쫙 또 불기둥을 뿜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물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라는 PPI 발표가 되고요. 여기 약간 선행성이 있죠. 그리고 내일 밤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CPI.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에 저희가 8월 15일, 예, 대한민국 광복절이기 때문에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 CPI 이야기는 저희가 금요일 시간에 모아서 할 거고, 뭐 국장에도 아마 금요일장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최근에 물가 관련한 데이터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도 시장에 뭐 그렇게 큰 방향성을 바꿀 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중동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있고, 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로 침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뭐 그러면서 약간 이런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또 일본에서는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이력을 따져보면 한 일주일 사이에 대지진이 발생을 할 것이다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일주일이 다 돼가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 지뢰처럼 있어서 시장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우가 좀 빠졌고요. S&P 500은 보합 마감, 정말 이제 포인트로 따지면 0.23포인트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지수로는 퍼센테이지로는 보합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21% 올랐습니다. 근데 요거 오른 것보다 최근에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와 또 이제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요게 이제 부딪히면서 엎치락뒤치락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어느샌가 지금 밤사이에도 3% 넘게 올라서 WTI 기준으로 $80 선을 굉장히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지금 금값도 밤사이 많이 올랐어요. $2,500 넘어선 금값의 움직임, 은값도 올랐고, 이 가운데 10년물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나, 오늘 여도은 앵커의 브리핑이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생각 여러분 하셨죠? 예,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박 팀장님이 아침부터 거의 이제 테러 수준의 봉변을 당했습니다. 봉변을 누구한테 당했느냐?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에게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어떠한 연유로 지금 이런 봉변을 당한 건지 자세한 이야기 어떻게 들어볼 준비 됐습니까? 네, 잠시만요. 예. 제가 요것만 네, 알겠습니다. 예, 한 30초만 예, 주시면. 30초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저는 소통을 하고, 오랜만에 뭐 소통하면 저야 좋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밤사이에 나왔던 내용들은 크게 없었지만 시장은 눈치를 받고 AI 관련한 종목들은 올랐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은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카톡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동 접속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맵을 봐도 불구죽죽한데 엔비디아만 이렇게 외치면서 상승을 했고, 일부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필수 소비자 쪽에서의 움직임이 긍정적이었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 팀장님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하고,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한번 가늠자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종훈 팀장, 네네. 아까 전부터 와 있긴 했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난 안 괜찮아요. 숨차 죽겠어요. 자, 무슨 일이에요 대체? 파워포인트가 우리 박 팀장님에게 무슨 봉변을 여러 준 가지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한 2시 한 반 3시부터 제가 기상을 해서 네. 예, 자료를 만드는데 자료를 만들 때 뭐 뉴스가 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밤사이 별로 없었어요. 밤사이 막 그렇게 네. 뭐 역동적인 뉴스가 없는 상황이 좀 있는데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쭉 이제 시장을 계속 봐요. 보잖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자, 그러다가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네. 저에게도 이제 블루 스크린이 한번 떴습니다. 아, 네, 그 정말 어렵다는 블루 스크린. 그 블루 스크린 오늘 제가 거기 떴군요. 보게 되면서 네. 도중에 이게 날아가 버려. 자동 저장이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자동 저장을 해놓으면 너무 연동이 돼가지고 노트북하고 네. 자기네들끼리 막 동기화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자료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네네. 그걸 제가 막아놨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좀 열어주세요. 예, 오픈마인드로 살아야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 클로즈 생태계에서. 마인드로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네. 부랴부랴 또 밤사이에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의 뉴스레터, 예, 뉴스레터 어떻게 저한테도 좀 오늘은 하나 뭐 제가 알려주시고요.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저도 보내드려야 좀, 되는데. 예, 저 뉴스레터 못 받았어요. 잠깐만요. 예, 뉴스레터를 혼자 그렇게 이렇게 꽁꽁 숨겨놓으면 어떡해요. 제가 여기다가 예, 한강 여동 앵커님 좀 네. 보시라고 네네. 좀 올려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공유 항상 우리 뉴스레터 저희가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보다 한 0.1초 앞서서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자, 월가의 뉴스레터 오늘 제목부터 한번 자, 일단 제가 열어보도록 보내드렸습니다.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보내드렸는데요. 일단 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뭐 앞으로 남은 변동성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일부 시장 자체가 뭐 조정을 좀 주다 보니까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뭐 제조업에 관련된 이야기, 소매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을 것으로 좀 이번 주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동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제 월마트 또는 뭐 홈디포 같은 그러한 이제 소비재 기업들, 특히나 뭐 미국을 또 대표하는 소비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국의 그 소비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물론 저희가 이제 월모브를 통해서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맥도날드부터 디아지오 해서 여러 가지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금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 지표가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증시 대표 지수 오늘 뭐 어떤 것들이 좀 올라갔고 내려갔는지 네.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좀 변동성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2% 상승, S&P 500은 뭐 없었어요. 그냥 하루가 그냥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포인트로 따지면 0.23 포인트 오른 거죠. 예. 예, 퍼센테이지가 0.00이라 가지고 좀 맞아요. 아쉬운데 그래도 막판에 저 초록불이 살짝 이제 터치다운. 그러니까 터치를 하긴 터치다운 했다. 했죠. 예, 예, 터치다운 했다. 했는데 점수로는 이제 연결되지 않은 터치다운. 그렇죠. 예. 그래서 점수는 못 받았어요. 지금 어찌 보면 어제 이제 시장을 좀 보셨던 분들은 장 초반에 시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들어가나라고 했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 같고, 장중에 뭐 지속적인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은 좀 눈치 보기 좀 혼조세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일본 금리 인상 이후에 여러 가지 큰 변동성, 뭐 엔캐리 트레이드부터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준 이후에 또 엄청난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의 방향이 또 우리가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뭐 반등을 하고 쭉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약간의 뭐 소화하는 그 과정이 아닐까,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러한 좀 흐름을 보였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섹터 흐름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4%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 네. 상승하고, 나머지는 뭐 약간 좀 근데 유가 많이 올랐는데 에너지주는 사실 유가가 오른다고 뭐 오르고 그러진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맞아요. 유가가 지금 뭐 $80 선까지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WTI 기준 79달러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3.67% 상승을 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폭의 유가가 올라갔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3.9%를 네. 기록을 하고 뭐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채 뭐 투자하고 싶어요. 어디요? 국채 투자. 국채 투자. 저 3.6까지 아, 내려갔을 때 예. 이제 나에게 버스는 떠났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ETF들이 상장된 게 되게 많잖아요. 장기채 관련해서 예. 그것의 이제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됐어요. 데이터를.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접어들고 나서 그 한 1년 사이의 데이터를 보니까 평균 적어도 10%대, 많게는 20%대까지 그 ETF 관련한 수익률이 네.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포트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 포트에 없었던 수익률인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미국만 ETF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관련한 ETF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구나. 이거 뭐 근데 제가 매도 시그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월모브 통해서 저는 이제 제가 어찌 보면은 늘 데이터를 좀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네. 물론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뜨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해치펀드들이 어디에 좀 사고 있는가 또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어디에 좀 비중을 싣고 있는가가 네. 사실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 2달 전쯤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그 채권 ETF에 대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네. 제가 지속적으로 저는 그냥 데이터 나온 거 네, 그대로 네. 보여드리는 네, 거니까 네. 그게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채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전망했던 그 흐름대로 조금 흘러가다 네. 보니까 그래도 뭐 수익률이 혹시나 보셨던 분들은 네. 이게 채권이 조금씩 올라가는구나 뭐 이렇게 물론 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하나의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뭐 레버리지 좋아하시고 레버리지 그렇죠. 막 3배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 못 하실 만한 수익이지만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조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가운데 채권의 금리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리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 포트 한쪽에 한 켠에 또 담아둘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우리 지금 보니까 밖에 오늘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보러 온 거죠? 예, 우리 친구들이 미국 주식 혹시 안 해요? 미국 주식 안 해요? 도망가셨어요. 일로 와보세요. 미국 주식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몇 살이에요? 몇 살? 몇 살이? 하나기 손씨 포트 났어요? 하나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락했어요? 어떤 거 가지고 있는데요? 말을 못해요? 월모브 보세요. 월모브 보면은 좋아요. 이 방송 엄마한테 알아요? 혼나요. 예, 월모브 꼭 보세요. 3프로TV 검색, 유튜브 검색.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밖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굿즈 같은 거를 이제 사러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돈도 좋지만 이제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은 한 개 살 거를 굿즈로 2개 살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월모브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맵을 받고 이제 밖에서 스물살. 입모양은 그거 네. 살 바에야 저거 굿즈 하나 더 산다 이런 얘기. 프리미엄 네. 붙여가지고 파는 게 더 좋다. 예, 뭐 다양한 방법으로. 네. 예. 자, 이어서 어떻게 네. 기업별 소식으로 넘어가요? 기업별 소식으로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젯블루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과거에 뭐 일부 뭐 조금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기업인데요. 자 5년 만기 전환 우선 순위채 기업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억 달러 매각할 계획이다 밝힌 후에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킥오프입니다. 17억 달러 규모의 마우이 폭풍 그리고 산불 합의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없다. 자,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주가가 또 14% 이상 또 폭락을 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입니다. 7년 만기 채권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채 발행을 발표한 후에 또 11% 이상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어찌 보면은 뭐 유상증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고 뭐 주가 희석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 희석보다도 이제 이 마라톤 디지털 자체가 조금 좋지 않나. 네. 예, 그런 우려를 좀 낳는 그러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퀄컴입니다. 오늘 뭐 또 주인공은 어찌 보면 또 스타벅스가 될 수도 있어요. 스타벅스. 예, 최근에 왜냐면 바닥을 좀 다지면서 또 튀어 오르고 있는데 네. 뭐 일단 뭐 퀄컴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울프 리서치에서 이제 애플의 자체 내장 모뎀을 사용한 효과로 인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낮췄어요. 낮추다 보니까 약간의 우리가 원래 지금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퀄컴 자체는 사실 어찌 보면 모바일에 있어가지고는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러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등급을 좀 낮추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우려를 했는데 사실 장중에 마이너스 1%대 주가 하락 정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뭐 일부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인데 어제 제가 아마 기사로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 밸류. 예. 그래서 이 지분을 쌓았다는 보도는 한 후에 이제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사실 오늘 나온 또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엘리엇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엇이요? 예, 엘리엇이 뭐 사실 어제도 제가 스타보드 밸류랑 엘리엇 인베스트먼트가 같이 이사회 뭐 합류에 대한 이야기 또 지분을 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행동주의적인 그러한 방향성을 좀 보여줄까라는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를 좀 보니까 엘리엇에서 이제 스타벅스 이사회에 콘이라는 제시 콘이라는 그분을 이사회에다 임명하는 것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타벅스의 어찌 보면 약간의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기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해요? 예, 약간 아직까지는 예, 아직 확실할 수 구체화되고 없으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소위 뭐 전문가 용어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네. 시장에서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한 2개분기 연속으로 정말 엄청나게 때려 맞았었거든요. 실적 발표가. 네. 그래서 뭐 중국 매출에 대한 둔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매출도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한 2개분기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주가에 반영이 됐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만약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일부 주가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도 제가 뭐 뒤에 가서 시간이 제가 마지막에 제가 뭐 두긴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이 되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2022년 저점까지 지금 내려가가지고 맞아요. 최근 소식이 정말 스타벅스에 뭔가 확실하게 달라질 만한 분위기를 오아시스 만들 수 있을 같은 것 느낌입니다. 같아요. 자, 로빈훗 마지막으로 예, 볼까요? 로빈후드입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에서 또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장중에 약 한 3.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미국에서 별다방 인기 없다. 요새 그 월가에서 자금 투입돼가지고 네. 뭐 엄청나게 맨해튼에 네, 퍼지고 있는 그 브로스 저번에 우리 더치 브로스인가? 예. 그 기업이 이번에 실적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어. 근데 그게 또 이제 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실제로 많이 찾는 게 그 월 구독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있대요. 그렇게 하면 되게 싸가지고 예. 많이 먹는데 또 사람들의 심리가 그게 처음에는 뭔가 더치브로스 해가지고 뭔가 두 형제가 되게 열심히 안내 방송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심히 이렇게 뭐 으쌰으쌰해서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약간 월가의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조금 또 뭐야 좀 저쪽 자금 들어갔어? 좀 별로네. 이런 시각도 살짝 있긴 하대요. 예. 근데 어쨌든 다양한 우리나라처럼 저가 커피 많이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런 브랜드가 되게 많이 나오나 봐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소비의 패턴이고 그쵸. 하나의 일부 잠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네. 지금의 이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한 달, 두 달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비 패턴에 따라서 기업의 명암도 좀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래서 과거에 정말 큰 소비를 이뤄냈던 그러한 기업들은 일부 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기업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소비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양극단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는 여전히 잘 나가고. 맞아요. 예, 그리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는 것 같고 아예 저가면 저가.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의 양극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같이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미국에서는 스타벅스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번 보죠 뭐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예. 이남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스타벅스에 할게요. 대해서? 스타벅스를 최근에 근처에서 보셨냐?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매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외신에서 특히나 뭐 로이터, CNBC 뭐 다 할 것 없이 한 7, 8개 정도에서 공통적으로 포커스하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이 냄새가 나요. 어떤 그게 오늘의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예, 최근에 제가 그냥 딱 볼 때 많이 지금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네 라는 그 느낌이 먼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는데 전 디즈니요. 최근에 디즈니도 그렇죠. 네. 네, 디즈니 자꾸 행동주의 붙고. 예. 맞아요. 뭐 이것저것 뭐 얘기는 하는데. 네. 예, 그리고 마블이 이제 요즘에 조금 그쵸, 꿈틀대고 그쵸.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 감이 우리 감으로 과연 일단 촉이 먼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실적 발표 시즌 지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의 주요한 데이터 몇 가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예, 기업들 한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데이터를 보느라고 제가 좀 지나왔는데 네. 사실 지금 뭐 실적 발표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사람 이제 뭐 많이 좋아하시는 이제 뭐 그래서 시스코도 이제 발표가 났고 월마트가 목요일이고요. 네. 그리고 홈디폿이 지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커머스 뭐 그러니까 뭐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려지는 예, 그런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서 또 나올 예정이고 온도 있고요. 예. 네, 온도 있고 온도 최근에 뭐 호카와 같이 뭐 거의 네. 쌍두마차로 네. 나이키를 위협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러한 이제 기업인데 사실 온이 더 퍼포먼스가 좋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네. 야, 온 진짜 편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고 네. 있는데 자, 이러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면 사실 월마트도 중요하지만 알리바바, 징동닷컴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방향성도 아마 뭐 같이 좀 보이지 않을까. 뭐 컨센서스에 대해서 뭐 소비에 관련해서도 아마 조금은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얻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뭐 실적 발표 발표한 기업들 보게 되면 약 한 92%, 93% 정도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남은 기업들 8% 정도 남아 있는데 그 8%는 아마 엔비디아가 혼자서 다 가져가지 않을까. 자,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이터. 네. 데이터가 중요해요, 사실. 데이터 보면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이제 나올 텐데요. 자, 오늘도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준비하다가 블루 스크린을 블루 스크린을 봤는데 자, 현재 시장의 조정폭과 상승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숫자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일 오른쪽에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오른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만 좀 보시게 되면 한 요 정도 지금 제 커서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평균치가 10.3%예요. 그러니까 네. 조정폭은 마이너스 14.2%. 일부 매년마다 조정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큰 폭의 조정도 있었고 20% 넘는 조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평균치로 잘 보다 보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4.2%의 조정을 일부 주고 나서 그리고 상승폭 자체는 한 10.3% 정도 상승을 했었더라.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2024년 현재까지 좀 보게 되면 조정폭 자체가 8.5% 그리고 상승폭이 일부 최근에 반등을 하다 보니까 11.5%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뭐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맥스 가장 크게 빠졌던 데가 언제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평균이 마이너스 14.2%다. 그러면은 야, 이거 상승보다 조정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폭을 우리가 또 염두에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까지도 흐름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평균치와 비슷하게 또 정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는 뭐 제가 2, 3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늘 한 번씩 계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S&P 500의 계절성이에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쪼개가지고 나오고 있는 계절성입니다. 지금 6월부터 해서 8월까지의 계절성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또 흐름을 지난 1928년 이후로 우리 평균치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저게 때문에 확률이 64.6%로 평균 3% 올랐다는 뜻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64.6%의 확률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분 뭐 조정 이제 그 S&P 500의 흐름 보게 되면 지수 흐름 보게 되면 3.2% 네.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있고 나서요. 11월 달 이후로 재밌는 게 뭐냐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입니다.
이 내년 1월까지의 상승폭이 또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연말 보통 랠리.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과거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야 망했다 네. 망했다 해도 주가는 또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든지 네. 아니 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뭐 11월 달은 늘 좋았다. 특히나 대선이 있었을 때는 더 그러한 또 자극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도 네. 있다라는 부분 같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차트 보면서 저기 지금 10월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 때가 기회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박색 대표님은 새벽에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아팠을 병마와 때. 싸우고 병마 있을 싸울 때, 때. 이제 네. 정말 어렵게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10월에도 아마 기회가 올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방송 중에 하셨는지 끝나고 나가면서 하셨는지 기억이 안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서 보통 이제 퀀트 네. 좀 네, 보게 되면 네. 이제 10월 달에 많이 예. 이제 사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열심히 우리 이게 모아둬야죠. 사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100% 통계를 믿는다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많이 흘러가요. 미국은 또 그게 되게 희한해요.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8월 달부터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하필 뭐 갑자기 뭐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한다든지 네. 예멘과 뭐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악재도 뭐 나타나게 되고 하마스 뭐 지도자가 갑자기 암살이 됐다. 사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물론 뭐 약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뭐 희한하게도 하여튼 늘 이제 통계 자료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역사가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현재 주식 포지셔닝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뭐예요? 주식 비중이 얼마나 있냐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지금의 그 상황에서 주식 비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앞서서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과거에 사실 주식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높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야, 우리 그래도 뭐 가장 좋았을 때 코로나보다는 좀 낫지 않았니? 뭐 아니면은 뭐 과거에 정말 엄청난 랠리를 보였었던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아직 룸이 좀 있었어. 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이 주식 포지셔닝 자체가 과도하게 압도적으로 주식 쏠림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되고 많은 분들께서 주식에 대한 뭐 많은 랠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월모부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큰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쭉 빠졌어요. 예, 많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레버리지 썼던 분들도 네. 있으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청산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또 뭐 엔캐리 트레이더부터 해서 일부 뭐 지표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일단 주식 포지셔닝이 일부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어느 정도 그래도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네. 향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나도 우리가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은 일부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이 자, 어떠한 ETF를 좀 사고 팔았나가 좀 나왔어요. 유틸리티로 엄청 샀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최근 이제 4주 동안의 어떤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에 대한 ETF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오늘 뉴스가 또 희한하게도 제가 또 준비한 뉴스가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예. 지금 하반기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이 지금 하반기 데이터 센터 수요의 급증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에 따라서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대한 데이터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예, 거의 5,300개가 넘는 그런 데이터 수가 미국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자,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수요 자체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 유틸리티 기업으로 어찌 보면 실적적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또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 붐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수요 강세를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있고
기업들이 그 부분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자, 유틸리티 ETF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테크가 기술주에 대한 포지션이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있는데 다른 또 다른 하우스에 있는 IB의 어떤 여러 가지 설문조사는 또 테크를 일부 팔았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물론 이게 4주 평균이기 때문에 4주 평균의 어떤 흐름을 보셨을 때는 그래도 기술주에 대한 ETF가 여전히 강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 에너지 그리고 가치주 뭐 여러 가지 순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좀 봐야 될 섹터가 요 위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은 뭐 월가에서도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의 냄새가 풍기는 것처럼 네. 갑자기 그 가치주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또 ETF를 보시는 분들 네. 같이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이터가 딱 그 민감주와 방어주 간에 얼마나 지금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의 맞습니다. 데이터인데 지금 예. 아래로 내려가면 방어주예요? 맞아요. 예, 지금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방어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건데요. 지금 사실 경기 민감주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 네. 일부 2024년 들어와서는 사실 방어주보다는 민감주들이 조금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흐름이 좀 보였었는데 지금 8월 8일 기준입니다. 뭐 물론 지금 최근의 변동성에 따라서 일부 이게 향후 어떤 방향을 좀 흘러갈지는 조금은 좀 우리가 좀 시간을 주고 지켜봐야겠지만 네. 시장에서는 다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자, 이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네. 싼 거 안 팔고 우리 억대 팔 거야.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거 그럼 완전 저가 사이버 트럭 모델은 안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일부 이제 생산을 지금 중단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지금 이 생산 이제 저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옵션 자체가 좀 저렴한 거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많이 재고가 쌓였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생각보다 재고가 좀 쌓이고 있는 재고가 상황이다 쌓였다고요? 네, 저가가? 재고가 쌓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생산 중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사이버 트럭의 후륜 구동 버전에 대해서 주문 중단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저가형, 그러니까 저렴한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게 되면은 약 한 6만 네. 1,00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사실 그 고가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6만 1,000달러 수준에 있는 그러한 저가형 사이버 트럭 모델은 생산이 일부 중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재고에 따른 하나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좀 여러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여러 가지 근데 고가형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0월에 또 배송될 예정이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고가는 또 다시 만들고 저가만 지금 사이버 트럭 모델을 중단한다라는 네.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사실 사이버 트럭 자체는 매출은 괜찮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 잘 나왔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있는데 고가냐 저가냐에 따라서 이 사이버 트럭 모델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사를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은 지금 예약한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예약을 하고 있냐면 좀 저가, 그러니까 옵션이 좀 덜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내가 사겠다 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 자체가 옵션이 없는 사이버 트럭을 안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1억이 넘는 차를 사는데 네. 거기서 뭐가 빠지고 이러한 사이버 트럭보다는 그냥 풀옵션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고가형 그리고 엔진도 뭐 더 고사양 이러한 사이버 트럭에 대한 모델의 수요가 그러니까 예약이 더 많지 저가형 사이버 트럭 모델은 오히려 안 사더라. 예, 이러한 이제 어떤 시장의 심리를 좀 반영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예약 주문에 대한 네. 이렇게 좀 작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가 지금 일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연말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사이버 트럭이 우리나라에 주차할 수 있나요? 들어온 차가 있어요.
사이버 트럭을 제가 SNS로 봤어요. 직수입으로 누가 거예요?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 주차를 할 수 예. 있을까? 그래도 누가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 차선 한국에서. 넘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드는데 예. 한번 저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비들의 시각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었던 쪽도 좀 더 9월에 할 그러니까 거라고 하고. 이것도 저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도 앞으로 남은 변동성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를 하는 것 중에 저는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자체인데 네. 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향후 변동성을 좀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50bp라는 빅스텝을 가야 된다라는 또는 긴급 금리 인하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온 상태인데 네.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작은 중소형 기술주들 특히나 금리 인상 시기 때 많이 부러졌었던 그런 기업들이 금리 인하 시점에 다가오게 되면서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술주를 좀 팔고 뭐 섹터를 좀 분산시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네. 아니면은 뭐 실적은 정말 괜찮은데 너무 주가가 빠져 있었던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매수가 지금은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사실 9월 금리 인하만 봤을 때는 야, 그래, 섹터 로테이션 오겠다라고 보다가 지금 25bp냐 50bp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변동성을 좀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50bp를 생각하는 시장에서 25bp 한 차례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또 우려할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찌 보면 9월 금리 인하가 그래 뭐 중소형 기업도 좋겠지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긴급 금리 인하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로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뭐 고용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었고 좀 단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일부 뭐 날씨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러한 뭐랄까요? 뭐 고용 시장의 어떤 왜곡 현상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이 일단 25bp로 가게 된다면 또 일부 또 변동성 주지 않을까. 자,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하반기 엄청나게 폭증을 할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예.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뭐 유틸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 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가 짓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리고 그 부분 안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서 뭐 약간의 좀 텀을 두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 데이터 센터 지금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 또는 많은 빅테크들이 뭐 진짜 대출을 일으켜서 또 데이터 센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아마 지난 저 월모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부터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가동이 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또 유틸리티 기업들의 수혜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듀크 에너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관련된 많은 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향후 이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의 뭐 가장 최측근들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유틸리티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이야기입니다.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스타벅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열심히 이제 뭔가 으쌰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엘리엇이 뭐 손해 보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엘리엇이 사실 이 부분은 꽤 오랫동안 좀 약간 오랫동안 뭐 한 1년 가까이 좀 지속이 되긴 했어요. 아, 엘리엇이요? 예, 엘리엇과 스타벅스의 손해 보고 이야기가. 있네요. 예, 근데 요번에 사실 지금까지는 좀 조용하다가 스타벅스가 한 2개 분기 정도 매출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안 좋고 뭐 주가를 보시면 다 아시겠죠. 주가가 정말 크게 빠졌었는데 이게 점점 좀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스타벅스 3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회계 연도로 봤을 때 네. 회의에서
엘리엇이 주주였음을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일단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투자자와의 대화 안에서 상당히 건설적으로 건설적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건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자세한 이 투자에 관련된 또는 행동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사회의 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랬을 때 논평은 거부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일단 논평은 거부한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다 약간의 추측성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과거에 이제 엘리엇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사회 합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주가가 일부 상승한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6개월 정도 봤을 때 과거에 그런 기업들은 상승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또 스타벅스에 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심히 컴퓨터와 함께 싸웠습니다. 싸운 우리 월간 뉴스레터 함께 전해주시는 YMG 박종훈 팀장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